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위생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우선 올해부터 시험이 바뀐 거, 위생사 시험이 살짝 바뀐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생사 시험이 계속 루틴하게 이어져 왔는데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줄었어요. 완전 기쁜 일이죠. 문제가 줄어가지고 220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260문제였거든요. 40문제씩이나 줄었는데 이게 분당 한 문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 시험이 국가고시가. 근데 195분 동안에 풀도록 바뀌었고, 과목은 5과목인 거 다 알고 계시죠? 5과목이 이 비중에 따라서, 위생사 자격증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서 문제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은 우선 필기하고 실기하고 나뉘는 것도 아시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두 번째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가 아는 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지금 3수째 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는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항상 공부 시기를 놓쳐서 그러는데, 필기가 보통 몇 문제냐면 지금 180문제 중에 50문제가 환경위생학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전에는 50이었는데, 40문제 중에, 근데 실기는, 아시죠? 실기, 필기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가 이제 5과목,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고, 실기는 사실 실기라고 해서 무슨 작업형 시험이라든지 무슨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실제로 주관식 필딱고사를 하고서 뭔가 실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림 문제 맞추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실기로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되게 거창한 건 아닌데, 이 실기는 한 과목으로 40점 중에 예전에 50점 중에 환경위생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8점 정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기 40문항 중에서 환경위생이 아마 한 15문제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3과목만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선 바뀐 시험 문제라든지 시험 시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3교시로 나눠져 있어서 1, 2교시를 필기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3교시에 실기를 보게 합니다. 실기는 환경위생이랑 식품위생이랑 위생곤충학 요 3가지만 실기가 있고, 필기에는 그 3과목에 더해서 공중보건학이랑 법규가 있죠. 그러니까 공중보건학, 위생법규, 식품위생학, 곤충학, 환경위생은 필기 과목. 그 중에서 환경위생이 비중이 제일 그 다음에 실기는 공중보건 법규 빼고 곤충학이랑 환경위생이랑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인데, 그 중에서도 환경위생이 가장 또 비중이 커서 한 15점 이쪽 저쪽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이제 출제 비율. 이게 국시원에서 발표한 출제 비율이 있어서 PDF 파일로 공고가 됐었어요. 연초에. 한 4월, 3월쯤에 배포가 됐었는데, 챕터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건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될 건지를 러프하게 알려줬는데, 이게 올해 볼 시험이 이제 39회지 않습니까? 39회 시험부터는, 우선, 교재 보시면은 챕터별로 나와 있는데, 공기 부분 있고요. 대기, 공기. 그 다음에 공기는 대기도 있지만 실내 공기, 우리 집안에 있는 실내 공기.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창문을 열어서 미세먼지가 밖에 많더라도 환기를 시키는 게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꼭꼭 닫아놓는 게 좋은 것이냐,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물어보는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 대기하고 실내 공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중시설의 실내 공기. 요게 또 요즘 큰 이슈여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지금처럼 우리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대합실, 터미널, 극장, 박물관, 지하상가, 백화점 무지하게 많거든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라는 긴 말로 일컫는 뭐 PC방들도 있고 법령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공중 이용 시설, 대기, 실내, 그 다음에 공중 이용 시설 이런 데 출제가 각각 한 문제 이상씩 될 거고 뭐 50문제니까 그러니까 필기 180문제 중에 가장 그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고 꼼꼼하게 이쪽 저쪽에서 다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인데 물도 상수, 하수, 폐수 이런 식으로 상하수, 폐수, 그 다음에 급수. 급수는 이제 상수를 소독을 해가지고선 상수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사람에게 수용가라고 하는 우리 집까지 우리 집엔 싱크대, 세면대까지 수도꼭지까지 보내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이 있는데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말고 지정 폐기물이라 그래서 따로 버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랑 분류하듯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좀 독한 애들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따로 버려야 되는데 그 지정 폐기물 안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있죠. 이 의료 폐기물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한두 문제 이상 분명히 출제가 되고 뭐 그렇게 국시원에서 공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기, 수질, 토양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보니까 직장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유해 환경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병이 우려되는 그런 단순 작업을 한다든지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위생 부분 이것도 환경위생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독 부분 위생사가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도 좀 들으셨지만 위생사 면허증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종이 보건소에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2~3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방역업체라든지 소독업체라든지 위생업체라든지 아니면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위생이나 환경이나 수질이나 분석과 관련 있는 업체나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국시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아무튼지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독 부분 방역이라고 그래요. 방역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겨울철만 되면 겨울철도 아니죠. 이제는 뭐 사시사철 AI 조류독감하고 뭐 간혹가다 구제역하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아무튼 요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서는 아마 출제가 2~3문제 이상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 사는 집 그래서 사는 집의 주택위생이라고 해서 주택위생 또는 집합소 위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까지 하면 뭐 가정 내 환기라든지 배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 소음 하나 더 요즘에는 뭘 얘기하냐면 빛공해도 들어보셨죠? 빛공해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여기에 50문항에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생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이냐 하면 식품 아니면 보건 쪽 계열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건 쪽 계열, 식품 쪽 계열, 그 다음에 환경보건이나 아무튼 보건자가 들어가거나 식품자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 쪽은 사실 환경위생은 거의 환경 쪽인데 환경 쪽은 식품 전공자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과목이어서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환경 그러면 되게 좀 딱딱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실기도 출제 그 비율을
출제 공고를 했는데 환경, 이거 실기는 환경 측정,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실기 부분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림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씨로 배워서 외우는 것보다 그림으로 어떤 이미지로 외우는 게 훨씬 빨리 들어오고 오래 각인돼서 안 잊혀지는데 실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실기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은 보통 곤충학에서 벌레의 형태라든지 벌레를 잡는 어떤 기구라든지 장치의 그런 그림이 낯설어서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단연간이 수업을 해 오다 보면 그럼 이제 시험 보고 나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뭐 제 스스로도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뭐 이랬었거든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2번이나 시험을 볼 수 있었는지 뭐 아무튼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아무튼 환경 측정 부분이 나오는데, 이 환경위생에서의 환경 측정 부분은 측정 기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풍향계, 풍속계, 온도계의 종류, 기압계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고 사진 한번 보고 우리 실기책에 다 있거든요. 컬러로. 그거 한번 보시고선 이게 이런 이름을 가진 장치로구나, 이건 뭘 하는 장치로구나, 한 2-3번 정도만 반복하시면은 이건 뭐 너무 쉬워서 아마 시간 안에 다 풀고도 아마 시간이 남아가지고서 막 검산하고 막 OMR 카드 확인하고 뒤집어 엎어놓고서는 막 하품하고 뭐 그러다 졸다 나오실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 위생검사 부분, 요렇게 2가지 부분에 아주 중점적으로 15문제. 이건 뭐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제 3과목을 40문제로 뭉뚱그려 놨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지껏 나왔었던 비율에 따져보면은 14-15문제 정도 되지 않겠나. 그 14-15문제가 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쪽이에요. 온도계의 종류, 기압계의 종류, 풍속계, 풍향계, 뭐 이런 것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장치들, 기구들하고, 그 다음에 물이 굉장히 어디 갔어? 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수돗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급수위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위생검사 항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아주 절차적이고 그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그런 면이 아니라 굉장히 그 큰 줄기만 찾아가지고서는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해서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바뀐 위생사 시험에 대한 거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기, 실기 과목에 둘 다 들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건지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환경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나 다른 국시도 다 마찬가지인데, 과락이 40점 이상이고 전체적으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지 합격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실기는 과락이 따로 없이 그냥 이 40문제 중에서 60% 이상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얘는 과목 구분이 안 돼 있고 40문제가 한 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이 5과목들은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뭘로? 60점 이상 총점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아실 거고, 60점 이상이라고 해보면 벌써 지금 뭐 표정들이 조금 어두워지신 것 같기도 한데 뭐 별거 아닌 거죠. D제로니까 학점으로 치면은 뭐 그 정도야 뭐 출석만 열심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이게 첫 번째, 이게 2번째,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교재를 보시면 필기책과 실기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필기책은 두껍고 5과목이니까 실기책은 좀 얇고 그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환경위생 과목은 필기 부분을 먼저 다 끝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기로 들어갈 거예요. 순서가 챕터에 있는 그 환경위생학 챕터의 순서하고 실기에 있는 순서하고 필기에 있는 순서가 거의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란히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면 또 좋겠지만 너무 번잡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공부는 반복해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필기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문제까지 다 풀고, 그런 다음에 실기책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아 이거 필기할 적에 했었던 건데 그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여기선 주로 그림이니까 여기선 주로 글씨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압계면 뭐 아네로이드 기압계라든지 이런 거가 말로 배웠는데 여기서 아네로이드 기압계 그림이랑 사진이 나오면은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면 집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보시고 여기서 문제 풀고 여기서 문제 풀고 하면은 2번 이상 반복이 되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하는 또 다른 과목인 곤충학도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진도는 그렇게 나갈 거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환경위생 부분이 굉장히 시사적인 분위기를 많이 타서 법령도 자주 바뀌고요. 심지어는 1년에 뭐 2번 이상씩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사적인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법령이나 최신 자료나 또는 최신 협정 같은 것들, 국가별 협정 같은 것들, 바로 며칠 전에 한 1, 2주 전쯤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환경 관련해가지고 지구온난화 관련해가지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2015년 11월 말에 거의 모든 국가가 다 모여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온난화를 방지하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 협약을 맺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다 그래가지고서는 미국이 탈퇴하면 미국이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미국 빠지면은 우르르깡깡 다 빠져버리면 이제 뭐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최신 정보나 자료나 법령이나 또는 그 국제적인 협정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희 카페에 그 최신 자료나 이런 것들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계속 시험 보시기 전까지 꾸준히 올려놓을 겁니다. 저도 올리고 우리 학원 측에서도 같이 올리고 하기 때문에 카페를 굉장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쪽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환경보건과를 나왔다거나, 제가 뭐 환경보건과에서도 겸임을 10년 이상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환경 쪽이 아니면은 대기, 수질, 토양, 뭐 급수, 폐기물, 뭐 이런 거 나와버리면 와, 우리 전공하고는 너무 다른데 이건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예전에. 그래서 아주 쉽고 개념 위주로 용어 설명을 해가면서 쉬운 수업을, 쉽지만 시험에 딱 나오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개념만 이해하면은 이 위생사 문제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단순 암기가 거의 한 7, 80% 이상 되고, 그리고 뭐 미루어 짐작한다거나 아니면 좀 살짝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불과 1, 20% 정도밖에, 한 30%를 절대 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쉽게 개념 위주로, 용어에 대한 뜻을 몰라버리면은 공부가 안 되죠.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럼 그때 이제 탁 책을 덮고서 아 잠깐 쉬었다 해야지. 그러고선 SNS 보고 뭐 페북 열고 카톡 바바바박 답하다 보면 오늘 하루 다 가고, 그러면 아 내일부터 새롭게 다시 해야지. 그래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내일은 너무 덥고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부침개도 지져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 내일부터 하자.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위생사 어렵다고 하지도 않는데 뭐 그래 뭐 59.7%였는데 최근 시험 합격률이 4년 전에는 30몇 %였어요. 제가 그것도 국시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2013년에 36.7%였어요. 세상에 36.7%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국시가 어디 있냐고. 간호사, 의사, 임상병의사 이런 다 90% 이상이죠. 95% 막 98% 막 이래요. 근데 왜 위생사만 이렇게 떨어지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작년에 59.7%, 60% 가까이 됐는데, 이거는 시험이 어려워서가 절대 아니고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니어서 용어만 꼼꼼하게 잘 챙기셔도 상식도 늘어나고 시험도 붙고 이런 효과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카페 써드리겠습니다. 영양 만점
위생 만점. 책에도 있는데 네이버에 다음 아니고 네이버에 영양만점, 위생만점으로 검색을 빡 하시면은 그 카페가 뜨고요. 이 카페에 게시판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게시판들이 쭉 있는데 그 이쪽 왼쪽 옆에 쭉 내려보시면은 문운당 위생사 해놓고서는 그 문운당 위생사 바로 밑에 게시판에 제 이름이 붙어있는 환경위생 위생곤충학 질문방이 있어요. 제가 전국에서 게시판 피드백이 제일 빠른 선생일 거예요. 이건 뭐 자신하는 게 뭐 메일도 들여다봤었는데 메일은 좀 그렇고 최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은 제가 들어가서 답을 달아드리는데 아시죠? 네이버 카페에 돈 안 내고 가입하고 돈 안 내고 쓰셔도 되고 가입 즉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달리는 제 답글은 굉장히 양질의 고가의 답변이 달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공짜로 막 누리시면 되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 꼭 우리 교재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올려주시면은 답을 찾아드리고 같이 찾아드리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올리는 그런 질문과 대답들은 제가 100% 확실한 정답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우리 과목과 관련 있는 그런 그 국가기관들을 다 식약처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가장 정답을 찾아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켜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뭐 이런 단편적인 질문 말고 그죠? 기업계가 뭐라는 거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뭐 아무데나 물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애매해 가지고 이 5개 보기 중에 2개가 답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문제를 뭐 다 치기 귀찮으면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올리셔도 되고 그러면은 같이 고민하고 관련 자료들 쭉 링크 걸고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제가 검색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답을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카페 활용을 잘 하시면 아마 그냥 홍보나 자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이름으로 운영하는 게시판들이 몇 있는데 아주 그냥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게시판에 답글 나느라고 소모를 할 정도로 저는 이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해서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마치고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 하면 교재 환경위생이 파트 2고요. 244페이지, 필기책 244페이지가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위생관리가 나와 있죠. 공기위생관리 해놓고 대기환경관리, 대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대기는 대기의 구조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자, 나는 생소하다. 학교 다닐 적에도 나는 지학도 하지 않았었고 물리도 하지 않았었고 나는 화학생물 파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하려면 난 화학도 싫고 생물만 했는데 사실 생물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생소한데 무슨 대기, 대류권 나오고 성층권 나오고 그러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대기 고등학교 때 싫어했던 과목인데 위생사에 들어있는 대기는 아주 쉬우니까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만 쭉 쫓아가시면 다른 보충 자료 전혀 필요 없이 요것만으로도 다 끝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틀릴 문제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우선 대기의 구조부터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가 뭐냐면 대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지표면이고요. 땅입니다. 땅. 지표면으로부터 뭐 교재마다 수험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11km 정도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대류권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전체 다 해가지고 몇 킬로까지 한 50km 정도까지를 우리 교재에는 몇 킬로까지로 돼 있죠. 성층권이 40 그쵸 한 40, 50 정도 됐죠. 맞죠? 그 성층권 밑에 있는 점선이니까 여기가 성층권이라고 하고 그 위는 뭐
됐습니다. 중간권, 열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보실 거 없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대류권하고 성층권. 대류권은 왜 대류권이냐면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권역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대류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대류는 뭡니까? 대류는 유체가 수직이동을 하는 걸 대류라고 하죠. 물을 끓일 적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대류라고 하죠. 대류. 근데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마찬가지로 막 순환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가 어떻게 냐? 이렇게 도는 거가 이게 대류죠. 대류. 열 전달을 하는 매개체가 유체인 게 대류입니다. 나온 김에. 자, 그러면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고체인 거. 이건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전도. 유체는 기체, 액체 포함해서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복사죠. 복사. 그래서 태양의 복사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을 담가뒀다가 꺼내가지고서 막 옆에 사람 팔뚝에다 대면 뜨거 하는 거가 전도고, 그 물을 끓일 때 부글부글 하는 거나 아니면 오븐 안에 넣어가지고서는 뭐 피자나 이런 거를 굽는 게 대류인 거고, 자, 대류권은 뭐냐면 공기의 수직 이동이 일어나는 게 대류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요. 여기까지는.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가 아래에 있어서,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수직이동이 일어나서 여기를 대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도씩 떨어져요. 100m 올라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도에서 그래프가 시작하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갈수록 어떻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온도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로축이 뭡니까? 세로축이 높이기도 하고 기압이기도 하고, 가로축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온도가 떨어지는. 그리고 성층권은 말 그대로 층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층을 이룬다는 뜻이고, 성층권은 대류가 안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아래쪽에 찬 공기가 있어가지고 기층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여기까지 이 이상 올라갈 일이 잘 없으니까. 근데 성층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한 25km 정도 되는 부분, 25에서 30km,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건 뭐 정확한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책은 20에서 30 사이, 어떤 책은 뭐 25에서 35 사이, 어떤 책은 25에서 30 사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25km를 전후해서 두툼하게 층이 있는데 이 층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프레온 가스나 이런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오존층이 빵꾸가 나가지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구멍이 생겨서 오존홀이 생겨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이 지표면으로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모두 전부 다 피부암 같은 게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걱정하고 그랬던 거가 요 오존층입니다. 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여기 있는 오존층은 좋은 오존층이고, 또 하나 오존층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표면과 가까운 데 대류권에 있는 오존이 있는데, 이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나쁜 오존인 거죠. 요즘처럼 날씨가 이제 갑자기 더워지고 바람도 안 불고 햇볕도 쨍쨍 내리쬐고 이러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지표면에 오존이 막 생겨버려요. 그 오존은 호흡기 계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나쁜 오존. 그래서 오존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오존이 하는 역할들은 비슷한데, 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하고 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오존층이 아니라 유해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오존층이고,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오존이기 때문에 뭐 자외선 맞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얘네들은 호흡기라든지 뭐 시각장애라든지 아무튼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쁜 오존이다. 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막 얘기를 막 풀어가듯이 쭉 얘기를 했지만 되게 많은 양의 수업이 지금 된 거고요. 이게 지금 차근차근히 책에다가 밑줄 쳐가면서 중요 표시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선은 뭘 봐야 되느냐? 교재 244페이지에 있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대륙권은 어디? 11km 정도까지. 고도가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밀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서 내려올라 그러고 더운 공기는 밀려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100m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1. 이 말은 뭐냐면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0.65도씩 떨어지는데 우리는 1도 정도씩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5가 같이 나오면 문제에서 이론상인지 실제인지 뭘 물어봤는지를 보고 0.65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경우가 농후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 그거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리고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데는 여기 대륙권. 여기는 성층권은 대기오염이 없어요. 너무 위라서. 그리고 기온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는데, 기온 역전도 말 그대로입니다. 기온이 역전됐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뒤집혔다고.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려면 찬 공기가 위에 더운 공기가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층권처럼 더운 공기가 위에 있고 찬 공기가 아래에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말의 대륙권이지 얘가 이동이 안 돼.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서 굴뚝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뭐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외에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 치면은 얘가 희석이 안 되잖아요. 대류가 돼야지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굴뚝에서 연기를 뿜는 이유는 뭐예요?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 나가줘야지 위에서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굴뚝의 높이가 있잖아요. 뒤에서 나올 거지만 굴뚝의 높이가 높을수록 독한 놈이 나오는 굴뚝이에요. 굴뚝의 높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높은 데서 내려오면서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낮은 굴뚝은 낮은 굴뚝대로 별거 아닌 괜찮은 연기, 괜찮다기보다는 좀 덜한 거고, 굴뚝이 굉장히 높으면 저기는 굉장히 독한 그 어떤 연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대륙권은 얘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압이든 복사열이든 암든 전선이든 구름이든 무슨 이유로 더운 게 만약에 위에 있고 찬 게 아래에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온 역전이라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여기 계속 공해 먼지나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호흡을 하다가 이제 막 돌아가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알고 있었던 뭐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성층권은 11에서 50km 사이인데, 여기는 층을 이룬다고 해서 성층권이고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워집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꺾여가지고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질수록 점점 온도가 다시 오르는 걸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권 10권이 있는데, 중간권 10권도 순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크게 여기는 뭐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130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달달달달 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8주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요 숫자는 외워야 됩니다, 요 숫자는 나옵니다 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숫자들 다 해봐야 무슨 1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 쉽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한 200개도 외우라면 외울 수 있겠는데 200개 외워도 되죠. 만점, 근데 만점 맞아가지고 전국 1등 해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권 이상만 저기를 해가지고 맞으면 되니까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외워야 되는 디테일한 숫자들은, 확실한 숫자들은 한 100여 개도 안 된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대기오염의 정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 이런 걸 쭉 하는 건데, 재산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아무튼 나쁜 거죠. 대기오염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날려가지고 지금 다 마스크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아침에 운동 나가면 마스크를 하고 운동하고 마스크 하고 자전거 타고 마스크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생겼느냐?
산업혁명부터죠. 그 전까지는 그치 뭐 그냥 난방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산업혁명을 하면서 산업혁명의 결과로 내연기관이 생기고 그 내연기관,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석탄을 많이 떼게 되고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의 열을 가지고 동력을 만든 게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석탄을 많이 떼게 되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 공업발달, 연료 사용 증가, 인구 증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잘 살게 되고 점점 이 먹고 살 그게 많아지니까 인구 자연히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3P.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좀 주기 표시를 해두시고. 이게 너무 쉬워. 3P. P로 시작하는 거죠. 뭐야? Population, Pollution, Poverty. 그래갖고 P자로 시작하는 다른 거 하나 쓱 집어넣고서는 다른 걸 고르시오. 아니면 Population, Pollution, Poverty랑 다른 거 하나 쓱 집어넣고서 박스에다가 넣어놓고선 다음 중 3P로 맞게 연결된 걸 고르시오. 1번 가나다, 2번 나다라, 3번 이런 식으로 뭐 있죠. 그런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는 항상 세 가지 인구, 공해, 빈곤 그리고 꼭 영문으로 같이 알아두시라는 거. 꼭 영문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문도 한두 번 써보면서 같이 알아두셔야지 공부의 속도가 붙고 기억이 잘 나고 합격과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를 되게 좋아해서 지가 영어를 잘한다고 잘난 척 하려고 무슨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 유생사 과목들이 전부 다 우리 고유의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 용어들이 전부 다 독어나 영어나 일어나 번역해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인구 해놓고 괄호 열고 population 이런 식으로 같이 써주거든요. 그리고 원어로 외워두셔야 혹시 모를 아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할 적에 빠뜨렸는데 예전에 많이 팔렸던 그런 교재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나온 지 몇 년 안 되는 아주 새로운 교재고 저도 관여해가지고 저도 같이 일조를 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근데 젊으신 교수님들이 쓰시고 최신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최근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과거에 많이 팔렸던 그런 그 원조격 그런 환경위생 교재들을 보시면은 예전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게 다 뭐냐면은 어떤 원어로 되어 있는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식품위생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LD50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급성, 독성 지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설, 도스, 50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즘 책에는 거의 반수 치사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 책에는 근데 그 책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 책에는 뭐 중앙치사값 또는 실험동물의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양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공시동물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 그래요. 예전에는 실험동물 뭐 흰쥐 이런 것들을 공시동물이라는 한자로 썼었는데 그게 좀 요즘에는 다른 한자를 쓰니까. 그리고 우리 좀 이따 나올 건데 환경위생에서는 온도계가 있죠. 온도계는 서모미터라고 하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온도계라고 하잖아. 근데 예전 책에는 한란계라고 그래요. 한란계. 이거 어른들이 많이 옛날에 어른들 차고 따뜻한 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란계라 그래요. 한란계. 근데 우리 책에도 요 표현은 하나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제가 일부러 고치지 않고 시험 문제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고 같이 알아두라고. 그것처럼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야, 요 용어는 다른 교재에서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영어로도 같이 알아두고 우리 책의 표현 같이 알아두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어 단어도 꼭 같이 봐두시고. 그리고 거기 대교염의 주요 원인은 뭐 알다시피 인구도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먹는 것도 많아지고 쓰레기도 많아지고 뭐 난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그거죠. 뭐 산업활동, 폐기물, 소각,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황사 그게 대부분이라고 막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황사도 황사지만 실제로 그런 뉴스가 몇 주 동안 나왔었어요. 숯불구이 고깃집에서 나오는 그런 재다. 숯불구이 고깃집이 서울 시내에 수백여 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수천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숯불 피우고 남은 숯의 재에서 막 그 먼지가 날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숯불구이집이 무슨 뭐 한 집 걸로 한 집 있는지 아무튼 그런 통계를 내놓고서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숯불구이 고깃집이 뭐 망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는 아니다,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삼겹살하고 막 고등어였었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고등어를 뭐 다 밖에서 거서 먹는 모양이죠. 아마 다 집집마다 마당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뭐 100마리씩 고가지고 집집마다 그럼 고등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되게 많겠죠. 아무튼 근데 아니다 그랬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은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하잖아. 질소산화물. 이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 안 나오네. 자동차 배출가스 위나 아래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NOx가 뭐냐면 질소와 산소가 일정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분자식을 대명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X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NO나 NO2나 뭐 NO3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NOx라고 하면서 낙스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얘가 지금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라는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태양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을 만나면 그러면은 얘가 PAN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기관지에 호흡기에 건강에 사람의 건강에 인체에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얘가 미세먼지의 주역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야 된다. 옛날 월드컵 때처럼 올림픽 때처럼 2부제 해야 된다, 10부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들 말 안 듣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암튼 말은 잘 안 듣고 있는데 바로 그게 이겁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퍼옥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의 약자인데 나이트레이트가 질소잖아요. 질소. 그러니까 퍼옥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는 뭐냐면 이제 산소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질소.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미세먼지의 주역이다. 그게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그다음에 가정용 난방. 가정용 난방을 예전에는 연탄이나 석탄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기름을 지나서 이제 가스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쪽에서도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원인 물질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특징은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되는 거, 나쁜 거, 이런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오염물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됐고. 그쵸?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던 게 뭐냐면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얘가 나와서 그냥 쫙 희석돼 버리니까 그 공기의 자정적으로 잘 문제가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랑 좀 이게 같이 물려가는 건데 겨울은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기후의 변화가 심했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렇게 강렬하게 내리쬐지 않아가지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 물질, 이 독성 물질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다면서요. 이게 독성이 제일 강한 걸로 돼 있잖아요. 요거 나오면 또 이제 신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옛날에 없었던 것들 그냥 씨 뿌려가지고 뭐 뜯어먹고 열매 따먹고 이럴 적에는 없었던 것들이 점점 새로운 물질, 전에 없었던 물질들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양과 질적인 면에서 증가했다는 거. 사람이 뭐 옛날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배출가스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다 뭡니까?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같은 땅에서 파내는 그런 연료들을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양열이나 풍력, 조력 이런 거 뺀 나머지 불을 붙여가지고 뭔가 열을 얻어가지고 그 열을 에너지화하는 그런 연료를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다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해가스라든지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질소화합물 얘기했었죠, 이거. NOx라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황산화물도 있어요. 황산화물은 황하고 산소하고 결합한 물질. 그래가지고 SO2, SO3, 뭐 H2SO4. H2SO4는 황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황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기오염 물질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얘하고 둘 다 산성비의 원인 물질. 대기오염이 처음 이제 문제화 됐던 거가 산성비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얘기인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지 말아라.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된다. 그러면서 막 경계했었는데 이 산성비는 나온 김에 거기 써있나요? 책에? 안 써있죠. 산성비는 pH가 5.6 이하인 비를 산성비라 그래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 숫자. 근데 뭐 알고 계시는 거죠. 5.6 이하가 산성이라는 거는 저기 식품위생 이쪽에서도 나오죠. 뭐니 그저 육류의 사후경직을 판단하는 수소이온 농도가 5.6 이하일 때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옆에 보시면 미세먼지는 PM10. PM10은 뭐죠? PM은 Particulate Matter 그래가지고 미세먼지란 뜻이고 십자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PM10이라고 해요. 1 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를 말하는 거죠? 1 마이크로미터는 나온 김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용어 설명을 쫙 하고 부지런히 적어가다 보면은 제가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수업하면서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또 적으세요. 앞에 페이지에 있는데 뭐 마이크로미터가 뭔지 다 적어놨는데 그래도 또 적는 거죠. 손으로 적으면서 반복이 되고 머릿속에 한 번 더 들어가고 그게 자꾸 익혀지니까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를 말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또 할게요.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말하는 거죠. 1000단위씩 떨어지죠. 근데 뭐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나온 김에 1옹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대문자 A 위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는 게 옹스트롱이라는 단어예요. 옹스트롱. O에다가 액센트를 줘가지고 옹스트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를 말해요. 그래서 나노미터랑 옹스트롱과는 10배 차이. 뭐 많지 않으니까 뭐 그냥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되겠죠.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센티미터는 100cm가 1m니까 같이 가는 거죠. 혼자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확 있는 거죠 지금. 예, 아무튼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건 PM 2.5짜리 법으로 지금 PM10짜리하고 PM2.5짜리하고 같이 규제를 하고 있죠. PM2.5는 더 작은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초미세먼지. 지름이 얼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그리고 굉장히 이 PM2.5는 그 숨을 쉴 적에 마스크에서도 잘 안 걸러지고 상기도를 지나가면서 섬모라든지 코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걸리고 폐포에 그냥 달라붙는 그런 먼지라고 해서 무서운 먼지라고. 폐포에 달라붙으면 배출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한 번 붙으면 잘 안 붙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성면이라든지 각종 미세먼지, 이 PM 2.5 이하짜리 이런 먼지들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정말 무서운 뉴스가 가끔 나오는 게 PM 0.5짜리가 가끔 날라온다고. 이거는 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폐포에서 허파과리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고서는 막 얼루가 그 산소가 헤모글로빈을 만나가지고 저 세포로 가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얼로 가는 거 저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슨 막 산소를 가지고서 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같이 따라간다니까 미토콘드리아로. 그러면 이제 세포가 괴사하고 죽고 그러면 아주 큰 난리가 난다고 막 걱정하는 게 이건데, 아직까지는 얘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얘하고 얘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이 있죠. 오존. 이놈의 오존도 아까 말씀드린 성층권의 오존은 좋은 오존층이거든요. 근데 대륙권에 있는 우리 이 평지에 있는 오존은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산소가 자외선을, 태양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을 만나면은 이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원래 이원자 분자에서 O2로 돌아다니는데 얘가 쪼개져서 O 하나짜리가 있으면 다른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O3가 오존이 된대요. 이게 강력한 산화제여서 오존으로 살균 소독하고 막 그러잖아요. 탈취도 하고 오존 살균 소독 세정 뭐 이런 오존 발생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자동차 안에도 옛날에 있었고 가정에도 오존 발생기 있고 말했는데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고농도로 집안에다가 막 해버리면 공기도 깨끗해지고 좋은데 사람한테도 좋지 않아가지고서는 조금 나오다가 좀 유행하다 말았는데, 이 오존이 호흡기에 피해를 굉장히 끼칠 수가 있다고. 이 오존이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이 오존이 그 약간 그 해조류 다시마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그 초음파가 발생하면서 철썩철썩 파도가 치고 막 포말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미역 냄새, 다시마 냄새도 물론 있지만 오존 발생도 많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가정 내에서는 주거 위생도 아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실내에서는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알이 아니지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것들 있죠. 다 뭐야, 뜨끈뜨끈한 토너가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오존이 발생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사기에서 막 나오는 복사지를 딱 잡아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이거 다 해보잖아요. 안 해보셨나? 해보면은 미역 냄새 같은 게 난다니까? 그래서 부장님은 다 복사기에 떨어져 있잖아. 인턴 사원이나 계약직이나 말단 사원이나 신입이 복사기랑 팩스 프린터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쓸 때는 꺼놓으면 좋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옥시단트라고 하는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산화물, 일반 명사 같은 겁니다. 리바이스가 아니라 그냥 청바지 아시죠?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산화물들을 옥시단트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물질이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은 뭐 여기서 구분만 하면 됩니다. 자연발생원하고 인공오염원하고 해가지고, 자연발생원은 말 그대로 화산이나 산불, 황사, 꽃가루, 뭐 지진 이런 것들, 낙뢰, 번개가 떨어지고 유기물이 부패되고, 그러니까 뭐 동식물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공해물질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염이라고 있는데, 해염은 바다 비말, 바다 포말 이런 것들을 해염이라고 해요. 해염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막 이러면서 생기는 비말 또는 포말, 에어로졸. 그 F킬러 같은 게 대표적인 에어로졸이죠. 막 작은 물방울로 빡 퍼지는 거. 그런 것들이고, 얘네들이 물보라, 뭐 파도 치고 이럴 때 막 생기는데, 걔네들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에 핵이 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오염물질이 있다면 걔네들을 포집해서 올라가면은 대기오염물질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공오염원은 뭐 쉽습니다. 난방, 자동차, 공장, 화력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오염이 시키는 것들이고, 자연발생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물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처음서부터 환경위생이 어떤 과목이고, 환경위생은 범위가 되게 넓어서 이 위생사 자격증,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할 적에 가장 문제가 필기실기 통틀어서 많은 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생사에서는 그 가장 많은 과목들이, 가장 많은 챕터들이 환경위생에 들어가 있고,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뭐 산업위생이나 뭐
쭉 아까 했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출제가 될 공기위생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개념을 좀 설명을 했고, 이제 대기 오염물질로 본론으로 빡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이제.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 3차는 없어. 그냥 1차, 2차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말 그대로죠. 1차 오염물질은, 이거 뭐 말 그대로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라지는구나.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대기 오염물질은 발생원에서 바로 나온 거, 굴뚝에서 바로 나온 거, 자동차 머플러에서 바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이 1차 오염물질입니다. 거기에 설명이 돼 있죠.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이럴 때 분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채석장 이런 데서 막 먼지 나오고, 탄광 이런 데서 옛날에 먼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공장, 배출가스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요때. 그 다음에 고체상,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고체 물질도 있고, 액체 물질도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 밤에는 농도가 증가하지만 낮에는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이건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가장 많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둘 중에 꼭 하나 찝으라면 출근 시간이 더 많겠죠. 출근은 일률적으로 비슷한데 퇴근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출근 시간, 아니서 뭉뚱그려 말하라면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때는 낮 시간, 12시, 점심시간, 이렇게 되는 거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보시면은,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로 나뉘는데, 입자상 물질은 무게가 있는, 그래서 고체, 액체가 입자상 물질이고,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은 말 그대로 뭐 NH3, CO, HCl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SOX,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스상 물질. 입자상 물질은 뭔가 부피와 무게가 확실하게 있는 것들. 그래서 매연, 스모크, 분진, 더스트, 먼지라고도 하죠. 먼지. 이 더스트는 이 하나하나도 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더스트는 이제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이런 거 깨지면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이고, 연무, 미스트. 연무는 어떤 책에는 박무라고도 써 있어요. 박무. 옅을 박자를 써, 희박할다 할 때 그 박자를 써가지고 연무 또는 박무라고도 하는데, 미스트라고 하죠. 연한 안개, 옅은 안개. 그 옆에 포그도 있잖아요. 포그는 일반 안개. 퓨음은 훈연이라고도 하고, 그냥 퓨음이라고도 하고, 뭐 퓨음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발음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적에는 FUM이 원어로 알아두면 훨씬 좋겠죠. 에브리바디나 에브리보디나, 그쵸. 모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댕기열이 있잖아요. 댕기열. 댕기열이 영어라. 댕기 피버인데, 댕기 피버를 댕기열로 표기해도 되고, 댕기로 표기해도 되고, 댕그열로 표기해도 되니까, 한글로만 외워뒀다가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질문이 올라온단 말이지. 이거가 지금은 책도 있고 시험도 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하고, 심지어 우리 접수도 안 한 상태고, 개강날이고 선생도 앞에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표현들이 이런데, 이게 만약에 시험지와 OMR 카드와 이 뭐야 수험사인펜 하나 딱 놓고서는 감독관이 앞뒤로 딱 두 명이 있는데, 댕기열로 였는데 댕기열로 나왔는데 이거를 찍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한 글자 틀려가지고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막 소심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내가 대충 봐도 되게 잘 봐가지고, 그래 댕기나 뭐 버리지 뭐 이러고 빡 찍으면 쿨한데, 여지껏 풀었던 문제들이 별로였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막 소심해지고 막 외로워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데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원어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2차 오염물질이 있어요. 2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은 시간이 되나요? 우리가 좀 지났죠. 요거는 쉬는 시간을 좀 잠시 갖고 들어와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